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북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미친듯이 꾸준히 하라 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있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곳을 지나다가 도토리를 심고 있는 양치기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좋은 도토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골라내며 도토리를 심고 있었다. 그는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1만 개의 도토리만 싹을 틔웠다고 말했다. 몇 년 후 청년이 다시 양치기 노인을 보러 황무지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황무지 대신 울창한 숲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숲을 만들다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노인이 해낸 것이다. 이는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오는 내용이다. 꾸준히 행함으로써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쌓이면 황무지가 숲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때 변화를 느끼지 못해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보자. 그렇게 할 때 당신만의 숲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온 이 내용,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 진짜 걸작입니다. 영상미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영상미도 좋지만 내용이 진짜 전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가슴이 뛸 정도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이제 꾸준히 몇십 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룬, 한 개인이 숲을 이룬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전 처음에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이게 실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짠가? 실화일까? 소설일까? 이걸 찾아봤는데, 자, 답은 뭐였냐면 소설이었습니다. 예. 원작 소설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터 분께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여가지고 처음 소설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조금 시무룩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서 한 사람이 개인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만든 사례가 실제로 있고 심지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봤던 사례들 중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 몇 가지를 좀 모아갖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시는 농부 사디만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의 실제 사례예요. 진짜로 24년간 바니안 나무를 심어가지고 숲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 그럼 바니안 나무를 왜 심게 됐느냐? 인도네시아는 이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땅 밑에 한 2, 3m 부분에 석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석탄을 캐려면 그냥 삽으로 파면은 땅에서 이제 석탄이 나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도 이렇고요. 대표적으로 또 이런 게 있는 나라가 영국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땅에 있는 석탄을 이제 이탄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탄층 때문에 산불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산불이 발생을 해갖고 산불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는 이제 산불 잡으면 끝인데 이 불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2탄층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서 2탄층을 타고 이렇게 불길이 쭉 옮겨가다가 1년 지난 뒤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불이 나오는 거죠. 이게 땅속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속에 있는 불이 나무 뿌리를 타고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네. 그러니까 한번 산불을 잡았어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어디서 또 산불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산불이 그냥 연례 행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산불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보시면은 확 느낌이 옵니다. 지금 불이 붙어갖고 연기가 나는데 불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불이 어디 붙은 거냐? 여기 이렇게 땅속에 이제 석탄같이 보이는 것들이 이게 보이죠? 여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서 불이 붙어서 그게 이렇게 올라오는, 점차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불을 잡기가 얼마나 힘들고 매년 산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이 사디만 할아버지가 사신 곳에서도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서 숲이 황폐화되니까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디만 할아버지가 바니안 나무를 심어야겠다, 요렇게 이제 다짐을 하신 거죠. 왜냐면은 바니안 나무는 뿌리가 깊어가지고 많은 물을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즉 이제 홍수와 가뭄을 막는데 아주 최적화된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서 경제적 가치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심어봤자 돈이 안 되는 나무인데,
이거를 심겠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사디만 할아버지는 향신료가 나는 정약나무 씨앗을 팔아서, 그러니까 돈 되는 나무 씨앗을 팔아서 반이한 나무 씨앗을 구입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고서는 24년간 250헥타르의 땅에 1만 1000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하는 짓이냐고, 먹고 살아야지 이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네, 20년이 지나고 숲과 물이 돌아왔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디만 할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무를 심은 사람 그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진 거죠. 예, 황폐했던 숲에 숲과 물이 돌아오게 만드는 24년간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꾸준하게 심으신 분입니다. 또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 이제 요분은 나무를 심은 건 아니고요. 예, 돌을 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실 우공이산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름이 다슈라트 만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뭘 하셨냐면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이게 원래 길이 없었어요. 다 그냥 돌산이었는데 이분이 이 돌산을 망치로 깨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포장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럴듯한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산을 뚫었느냐? 예, 젊었을 때 임신한 아내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려면 산을 삥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원래 다 돌산이었다고 생각을 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삥 돌아가야 되는데, 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내는 숨졌고 아이만이 기적적으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겪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 만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때부터 망치로 돌산을 뚫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저 사람 아내를 잃고 미쳤네. 상심이 너무 커서 미쳐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착해요. 이분한테 이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망치가 뭐 고장나면 새 망치도 사다 주고, 이런 식으로 이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22년간 쉬지 않고 돌산을 깎아서 길을 내는데 성공을 해요. 심지어 또 무슨 일도 있었냐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포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상금 놔주지 말고 그걸로 길을 포장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생기게 됐고, 심지어 이 길을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슈라트 만지 패스로라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슈라트 만지 길이란 게 이렇게 생겨갖고, 이 돌산이 깎여서 이렇게 길이 생겼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뭐가 대단한가 싶은데 구글 지도로 한번 보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길이 있죠? 그럼 이 길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가야 했느냐? 여기까지가 다 산이에요. 네. 이 산을 삥 돌아가려면 거의 50km를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요만큼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가서 이제 아내가 죽은 거예요. 돌산이 엄청 길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뚫으려고 만지 할아버지가, 예, 길을 뚫은 거죠. 망치로 돌산을 부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뚫었다. 요런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운틴맨이라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길을 뚫는 거 자체도 힘든 일인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어떤 정부의 그런 무능함,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 이런 아픔들도 다 영화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이웃들에게 복수하려고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영국 솔즈베리 힐에 사는 발레리 비비안이라는 할머니 분이신데요.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년 전에 자신의 땅에 4층짜리 집을 새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왜냐? 마을 조망을 망친다. 이 동네가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층짜리 집을 지어버리면 조망을 다 망쳐버릴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웃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건물을 새로 짓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 실패를 겪고 나서 비비안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2001년부터 집 주변에 침엽수를 심기 시작을 해요. 네. 왜 침엽수를 심을까? 사람들 다 궁금해했죠. 보시면 이게 2001년도 사진인데, 여기 이제 침엽수 모욕을 심고 있는 게 보이죠? 요 건물 위치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나무를 심네 그랬는데 이 건물 보이시죠? 아까 이 건물이에요. 네,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복수한 거죠. 너희가 조망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집을 못 짓게 해? 아, 그래, 알았어. 나 침엽수 심을게. 네, 그래서 완전히 시야를 가려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했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부족함이 없다. 아, 정말 무서운 분이다. 그러니까 꾸준함이란 게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요런 재밌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무언가에 전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룬 책이 있습니다. 저희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책인데 바로 전념.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 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꾸준히 전념해서 커다란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자면 샬롯 우드워드 피어스라는 여성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1848년에 10대 소녀 시절에 여성 참정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문하고 책을 발간하기도 하고요,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는 등등. 예, 그때부터 여성 참정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여성 참정권이 언제 통과되느냐? 72년 후인 1920년 수정헌법 19조를 통해서 참정권을 드디어 획득하게 됩니다. 이분 72년 동안 이것만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분이 72년 동안 이것만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고 해요. 72년 동안 이걸 활동을 했는데 처음 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죽고 이분만 남았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무언가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지금의 문제는 과거의 행동이 쌓여서 나오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과거의 시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했을 때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운이 좋아서 단기간에 해결된다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이 부족했는데 덜컥 취업이 돼버렸어요. 대기업에 취업이 됐어. 취업했을 땐 좋겠죠. 하지만 거기 들어갔을 때 실력이 부족하면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또 운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공했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커진 만큼 더 큰 리스크가 오겠죠? 그런데 그때 운으로 성공한 게 또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그렇게 되면 더 큰 폭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 변화는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내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뭐냐면은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 아, 이 얘기는 시간을 들이면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라도요, 시간이 충분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던 이야기, 나무를 심은 사람. 한 사람이 나무를 꾸준하게 심어서 숲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반이한 나무를 심은 사디만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시간이 쌓이면 거대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매일 30분씩 달리기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0분씩 달리는 거 그건 갖다가 뭔 변화가 생기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람은 달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고요. 그 결과 매우 건강한 신체, 매우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 시간을 꾸준히 들이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반대로 매일 독한 술 한 잔씩 마시고 매일 담배 한 개피씩 피는 거, 솔직히 담배 피시는 분들 한 개비가 아니라 거의 한 갑씩 피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주 조금만 할게, 한 개비만 필게,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아주 사소하지만 쌓이면 거대하게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폐암 걸리는 거 똑같고 폐 내시경 사진 찍으면 시꺼멓게 되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쌓이면 이뤄낼 수 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시간이 쌓이면 거대하게 돌아온다. 이게 시간이 정말 무섭다는 거구나. 그 조그만 묘목들, 그게 처음에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렀을 때
아예 시야를 가려버릴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 복수입니까? 단 여기서 생각해 볼 건 하나 있죠.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공중부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꾸준히 하면 된다. 이거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진짜 완전히 불가능한 일, 뭐 공중부양, 초능력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들은 걸러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미친 듯이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시간의 무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고, 20년 동안 돌을 깨서 산을 뚫고, 15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복수를 하고, 여러분, 꾸준히 전념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꾸준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마무리로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을 그린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캐나다의 애니메이터 프레더릭 맥이라는 분이신데, 네, 되게 인상 좋으신 할아버지처럼 생기셨죠. 이분이 나무를 심은 사람을 어떻게 그렸느냐, 불투명 셀 위에다가 색연필을 사용해서 그렸대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작업을 혼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 30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5년 6개월이 걸렸어요. 5년 6개월 동안 3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극찬을 받았고요.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전설이죠. 미야자키 하야오도 이 작품을 보고 이건 전설 그 자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나 꾸준히 전념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로 전념 책 96페이지에 나오는 제이콥 리스의 명언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바위를 두드리는 석수를 보아라. 100번을 두드려도 실금 하나 가지 않다가 101번째 망치질을 하는 순간 바위가 쩍 하고 둘로 갈라진다. 그러나 이는 101번째 망치질의 결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두드린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다. 여러분, 100번의 망치질이 101번째 망치질이 되었을 때 바위가 쩍하고 갈라지는 기적같은 일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시간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깨닫고요, 이 시간의 무서움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미친듯이 꾸준히 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